반갑습니다. 송조줄입니다. 요즘 들어서 참 연예인들의 가식적인 모습과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의 논란에 시초에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개그맨 박수홍 씨입니다. 박수홍 씨와 관련된 논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친형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자친구, 현재는 지금 아내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두 가지가 그냥 별개의 사건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묘하게 두 사건이 겹쳐 있는 거 아닌가,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홍 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모 씨, 현재는 지금 박수홍 씨의 아내분인데요. 이분의 정체가 드러나고 난 뒤에 박수홍 씨를 향한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에 대한 이런 폭로를 주도했던 사람은 바로 김용호 연예 부장이었습니다. 해당 폭로가 나오고 난 뒤에 박수홍 씨는 강경 입장을 보였는데요. 한마디로 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박수홍 씨 현재 지금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노정원 변호사인데요. 상속과 관련돼가지고 전담이 되어 있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눈에 띄는 건 이분의 과거 전력인데요. 한 연예인의 이름을 딴 법안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변호사가 어떤 죄목을 통해서 제보자들을 고소한 것일까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죠.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고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업무방해죄를 같이 고소를 한 걸로 봤었을 때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이걸로 고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업무방해가 적용이 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허위사실이 인정이 돼야지 업무방해죄도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덧붙이고 있죠. 박수홍은 김용호 및 제보자들의 허위 주장을 입증할 자료들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는 겁니다. 저는 현재 지금 노정원 변호사 박수홍 씨 입장을 보고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상대방이 지금 주장하는 게 거짓이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잠자리에서 박수홍 씨가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폭로를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물적 증거라고 하는 건 박수홍 씨가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 뭔가 촬영을 하거나 녹취를 했거나 이게 아니고서야 물적 증거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녹취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 자체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박수홍 씨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그럼 박수홍 씨 측이 주장하고 있는 물적 증거,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말이다 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 그래서 입장문을 꼼꼼하게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명백한 허임을 증명해주는 국가기관과 공인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볼까요? 박수홍 씨의 지금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폭로했던 거, 그게 거짓말이다 라는 걸 입증해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나 공적인 어떤 문서나 물적 증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건 뭐냐, 현재 지금 박수홍 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물적 증거라고 하는 거는 데이트 폭행이 없었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물적 증거가 아니라 바로 이거, 탈세와 관련된 거, 그리고 저거와 관련된 게 거짓말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물적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에서 지금 주장했던 거, 내가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하는 그런 물적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 측에서 이런 얘기하죠. 김용호의 주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서 박수홍 씨의 방송 및 연예 활동 자체가 피해가 생기고 있다. 정작 지금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됐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엉뚱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당초 시청자들이 박수홍 씨한테 실망을 했던 것은 여자친구와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싱글남으로서 철부지 같은 뭔가 순수한 그런 모습을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민들은 김용건 씨한테 실망했던 그 이후로 박수홍 씨한테 실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정작 박수홍 씨는 시청자를 속인 적이 없다, 솔로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박수홍 씨가 방송에서 했었던, 그리고 방송에서 보였던 모습을 보고 어떤 시청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는 박수홍 씨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박수홍 씨가 시청자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지 사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박수홍 씨가 입장 표명을 했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의 침묵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논란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뜬금없이 개그맨 손원수 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논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박수홍
박송 씨가 제일 먼저 걱정하고 있는 거는 가족 걱정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친형 둘 사이의 문제인 것이지 부모님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박송 씨의 아버지가 망치를 두고 박송 씨 집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통장 자체를 누가 관리를 했다라는 겁니까? 친형이 관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관리했었다라는 거죠. 정작 지금 어머님은 박송 씨 논란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실상 저런 지금 모습을 봤을 때 누구 입장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박송 씨가 아니라 친형의 입장에 서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박송 씨가 과거에 친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겁니다. 모든 것들은 글자 그대로 친형한테 다 맡겼었고 형이 나를 위해서 각종 법을 다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알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하기까지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의 균열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홍이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족들과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불발된 후 2020년도 4월 달에 수홍이가 보험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죽으면 탈 수 있는 종신보험을 들어놨다라고 하면서 이거 들고 싶지 않았다고 그거를 문제 제기했다는 겁니다. 정작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그거는 박송 씨 동창의 권유로 본인이 들었던 거였죠. 박송 씨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현재 지금 아내분과 진지한 관계를 생각했던 건 2020년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형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2020년도부터 박송 씨가 가족에 대해서 묘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재 지금 박송 씨가 친형이 횡령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상 오해로부터 비롯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굉장한 논란이 됐었죠. 박송 씨가 1년 동안 수십억을 벌매도 불구하고 2억밖에 못 받았다라는 것인데, 근데 개인 법인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 법인에서 1년 동안에 무슨 100억을 번다라고 할지라도 내 수입으로는 1억 정도를 잡아놓는 거, 그게 대부분의 법인들이 하는 거죠. 그건 불법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세무사도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박송의 1년 소득을 2억에서 3억 그 정도로 잡으라고 했다라는 거죠. 왜? 소득세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수십 년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건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긴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그리고 현재 박송 씨의 논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9일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86억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났다면서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으로 늘렸다는 것이죠. 글쎄요, 참 뭐가 됐든지 간에 박송 씨가 가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런 식의 지금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런 문제를 차치해놓고 기본적으로 박송 씨가 시청자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보였던 박송 씨의 아내 문제와 박송 씨의 친형의 문제가 사실상 하나의 문제였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괜히 누군가로 인해서 의심하게 됐던 건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한 저의 개인적인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